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동부산대학교 풍수명리복지과 보충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데, 이거 보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요. 또 알림 클릭을 해 주시면 이게 동영상이 업로드 될 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또 우리 풍수명리복지과 많이 홍보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평관을 하다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끊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다 못하고 끊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관을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정관, 그 다음에 편인, 정인 이렇게 6친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관은 일간을 바라본 평관, 이렇게 무조건 일방적이 첨가된 인내심이다 이렇게 놨는데, 평관이라는 거는 이제 관성이라는 거는 규칙의 준수죠. 어떤 규율, 규칙의 준수, 집행 이런 것들이 법의 집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관과 정관은 성향이 기본적으로 나뉜다. 편과 정이 나뉘는 기준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드렸죠. 편은 어떻게 해요? 일방적이고 주관적이고, 그죠? 또 소극적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키는 데 있어서의 의미죠. 재성 같은 경우 앞에 우리 재성했죠. 재성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편재는 일방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고, 정재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쌍방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는, 재성 자체가 재의 취득 이런 걸 의미하니까, 그죠? 그런데 지키는 데 있어서는 편재는 지키는 데 있어서는 소홀하죠. 근데 정재는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정재는 저금을 하고 가계부를 적고 기억을 잘하고 이런 성향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편관, 나중에 편인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관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명령을 집행하고 규칙을 준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일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명령이 하달이 되면 그것의 집행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평관을 가지고 말하는 직업군들이 상명하복하는 직업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군, 검, 경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죠? 심지어 조폭까지 이런 형태로 수직관계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조직들을 평관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군기가 센 곳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일방적인 명령을 내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관을 내가 받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발을 안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들어온 이 평관을 컨트롤하는 식신이나 상관이 있다. 이러면 그 들어오는 평관을 내가 잘 컨트롤해서 유용하게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권위를 부린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냥 그 평관 자체만 본다, 일간과 평관의 자체만 본다 하면 평관의 극일간, 그죠? 극일간을 일간이 어떻게 해요? 수용한다? 일방적으로 수용을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명령을. 그러면 그게 어떤 말입니까?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니까 반발 없이 수행을 하니까 인내심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평관성이 있는 사람이 인내심이 굉장히 좋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참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쁜 쪽으로 연결되면 이렇게 병도 있잖아요. 그냥 참는 거예요. 이게 평관을 가진 사람이 또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내가 도저히 한계에 다다라서 못 견딜 상황이 됐을 때 또 폭발을 하는 성향이 또 있어요. 좀 폭발성. 예. 그게 참 이 적정한 선이 유지가 안 된다는 의미가 되죠. 그게 적정한 선이 유지가 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정관이에요. 그죠? 그게 발을정이에요. 발을정. 그죠? 자,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본다. 이게 이제 평관의 성향이고, 즉제 병을 유발하고 남들에게는 그 인내심을, 남들에게는 그걸 또 강요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참는데 너 왜 못 참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운동선수들이 아주 능력이 뛰어난 운동선수들, 그런 사람들의 조건 중에 하나가 비견이 많아야, 그죠? 경쟁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관이 있어야, 그러니까 비근이 많다는 말은 일간이 강해야 된다는 말이죠. 통근을 해서 뿌리가 강하게 있어야 내가 경쟁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 승부욕을 가진다는 의미가 되고요. 둘째, 이 편관이 하나 있어주면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모진 훈련도 그대로 잘 어떻게 해요? 모진 훈련도 잘 소화낸다는 거죠. 예. 우리가 운동이라는 게 어떤 극한치를 자꾸 치고 올라가야 그 수용 한계를 자꾸 넓히거든요. 근력이 성장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5kg를 들 수 있는데 내가 억지로라도 5.5kg를 한두 번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그 다음 휴식 기간에 5.5kg가 들어오면서 손상된 내 근다발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근력이 늘어나고 근육 자체가 이렇게 튼튼해지고 커지거든요. 편관이 똑같은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대방한테는 그렇게 타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지의 편관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격은 이제 내 사주 전체의 그릇인데, 일지라고 하면 내 개인적인 어떤 성향,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자리가 일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주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 일주론이 확장이 되면 뭐 연주에 있는 육식갑자도 일주론으로 그대로 통용시키면 되죠. 단 내가 아니고 연주니까 조상이 된다든지 연간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육친을 가지고 연주를 읽을 수도 있고, 그게 월주 시주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주론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육식갑자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지편관이다 이러면 내 앉은자리에 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인내심이 굉장히 좋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배우자궁에 해당돼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왜? 배우자가 편관이니까요, 그죠? 예. 배우자궁이 편관이기 때문에 내가 대단히 어려워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여자 사주에 그 편관은 이제 남편의 자리인데 남편이 편관성을 두고 있다 이러면 내가 그런 편관성의 성향을 가진다는 의미도 있고요. 둘째, 그 자리가 배우자궁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나한테 편관처럼 대한다는 의미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한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그 나를 편관처럼 대하는 그 배우자는 어떻게 해요? 한량이 될 확률이 크다. 아까 얘기했죠. 전 시간에 한 강의에서 편관은 일방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 관계에서 어떤 우리가 윤리나 규칙이나 어떤 관계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편관이기 때문에 밖에서 친구들 만나고 어려운 친구들이 하소연하면 그냥 호주머니 있는 거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수가 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 거를 잘 못 챙긴다는 의미도 될 수 있죠. 명분 때문에. 예. 그래서 사주의 일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을 내가 또 배우자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말은 사주 관상도 꼴값을 하듯이 사주도 꼴값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꼴값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성향들의 모양을 내가 만든다기보다는 그런 기운으로 내가 끌려간다는 의미가 오히려 더 맞겠죠, 그죠? 자, 그런 형태로 가고, 그래서 여자의 사주에서 일지의 편관을 가진 사람은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내 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그렇게 만드는데 공헌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그렇게 행동하게끔 또 내가 또 그렇게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 일지가 배우자니 그 편관이니까 내가 내 스스로 어려워하거든요. 그게 이제 묘하게 그게 팔짱가 봐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지 같은 자리가 우리가 월지로 일간과 월지로 보는 관계가 격국용신이죠. 그러고 난 뒤에 일간과 일지의 관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근원적인 어떤 본성 이런 것들, 성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편관이 있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권위적이고 대명분을 중시하고 또 인내심이 강하고 원칙론자고 보수적이고 일방적이고 감정적이고 막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내 남편, 내 배우자궁에 있으니까 남편이 그럴 수 있고 나 또한 그런 성향을 가진다는 거죠. 내 본성이 그 자리니까, 그죠? 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정관이네요. 정관은 어떻습니까?
정관은 나를 극하는 오행인데 나랑 음양이 다른 것. 그래서 발을 정자를 쓰죠. 그죠? 나를 극한다는 말은 이 관을 쓴다는 건데, 그죠? 이게 규율이고 규칙이고 법입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항상 앞에 있는 이 글자들이 일간이라고,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갑이 신을 본 거. 그죠? 그러면, 금극목, 이렇게 하는데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이다. 이렇게 되죠. 을이 경금을 본 것. 금극목인데 음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극하는 애가 양간이고 극을 당하는 애가 음간이 될 때는 우리가 부부의 합의 모양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또 거꾸로 극하는 애가 양간이고 극을 당하는 애가 음간일 때도 이렇게 부부의 합의 구조가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양은 극을 해야 되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극을 하든 이쪽에서 내가 극을 하든 상대가 극을 하든 양이 극을 하는 관계고 음은 극을 당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부부의 합이 되죠. 자, 일간이 을일 때 관성이 경금으로 이렇게 된 거는 부부의 합이죠. 자, 일간이 경일 때 일간이 극하는 이 을이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도 부부의 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경은 우리가 뭐가 정관으로 작용한 거고 여기서 경은 나로 작용한 거죠. 그리고 이 재가 정재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뭐 부부의 합은 정재와 정관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괜히 내가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까? 자, 수업 시간에 이제 완전히 우리 이제 학교에서 명리를 전혀 모르고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제법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나이를 생각하시고 뭐 대충 우리가 이쪽 만학도들이니까 젊은 분들이 40, 우리 뭐 20대도 있었고 그랬지만 40에서 나이 드신 분은 제일 많으신 분은 70대까지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잡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정도 따라오신 거는 여러분들 대단히 잘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어렵다 하시는데 이 명리학 공부 처음 시작 자체가 전혀 낯선 단어들, 낯선 용어들, 낯선 한자들을 보고 평생 한 4, 50년을 그렇게 그런 것들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낯설죠. 그런데 나이는 들었기 때문에 기억력은 떨어지고 그 정도를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이 정도 따라오고 계신다.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네. 시험 성적도 뭐 그 정도면 굉장히 잘 치시는 거고. 네. 제가 이제 좀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이제 말은 해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거 한번 이렇게 뼈대를 탁 잡고 가면 또 그 다음에 그 뼈대를 기준으로 또 살을 붙여야 됩니다. 예, 계속 붙여야 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예, 앞에 있는 게 동영상을 자주 이렇게 들어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잖아요. 이 동영상이라는 게. 그죠? 예, 뭐 새벽에 2시에도 볼 수 있고 뭐 내가 뭐 어디 외국 나가서도 볼 수 있고 심지어 뭐 화장실에서도 볼 수 있고 요즘 핸드폰이 뭐 방수가 잘 돼서 뭐 모여가면서도 이렇게 뭐 반식욕 하면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예. 자, 요런 관계들이 쭉 이제 전부 정관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무토를 본 거. 그럼 이 무토는 정관이 된 거죠. 그죠? 자, 무토가 개수를 본 거는요. 자, 이 일간이 나니까 이 개수가 정제가 된 거예요. 그죠? 예, 요렇게. 그래서 정관과 정제. 요 조합이 이루어져야 부부의 합이 된다. 이 말이죠. 예, 또 말하면 선생님들 헷갈려 할까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관은 육친. 자, 남자한테 있어서는 딸이고, 여자한테 있어서는 남편이다. 뭐, 딸, 조카, 정조모, 뭐, 며느리, 딸. 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남자한테 있어서 딸이 정관이다. 우리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우리가 간목이 남자라고 하면, 그죠? 이 극화는 이 남자 사주입니다. 남자 사주인데, 이 극화는 경금과, 신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신금은 정관이 되고, 경금은 편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음양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아들, 얘가 딸,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주, 명조를 볼 때, 이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흔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목인 남자에 신금이 있는 거예요. 신금이 이렇게 정관을 짜져 있는데 이걸 딸이라고 보고 딸
경금이 없어요. 딸만 있나요? 아니 아들 둘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극하는 부분은 아들도 되고 딸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들 둘인데요. 이러면 이 아들이 신금이 아들로 이 간목이라는 남자 사주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정관처럼 행동하는 순하고 부드럽고 착한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대적으로. 예. 경금인데 이 아들로 작용하는 구조잖아요. 우리 육친으로 따지면. 근데 이 간목이 남자가 딸만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딸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양적이고 우리가 보통 뭐 경상도에서는 선모시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아듣습니까? 예. 좀 남자 같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예, 상대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인성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배우자성이 없이 결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아버지나 엄마 없이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주에 무인성인 사주도 있거든요. 인성이 하나도 없는 사주도 있어요. 예. 그리고 분명히 정인이 엄만데 나를 생해주는데 음양이 다른 정인이 엄만데 내 사주에는 정인은 시도 없어요. 눈을 닦고 쳐다봐도 없어요. 편인만 하나가 딸랑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편인이 엄만데 그럼 어떻게? 나는 엄마 없이 태어난 겁니까? 아니죠. 그건. 이 편인이 내 엄마로 보면 되는 거예요. 대신 이 편인이 이 임수가 엄마라고 보면 어떻게 임수 같은 느낌을 나는 받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혹시 계몽가 내한테는 왜 이렇게 잘 안 해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 편인이 엄마면 나는 그럼 내 친엄마는 없다는 말인가? 그럼 나는 혹시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어릴 때 그런 느낌 못 받았습니까? 편인성 있는 사람들 그런 느낌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예, 그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여자인 경우에 정관이 없는 여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일지 편관 하나뿐이 없는 여자들도 많아요. 그러면 남편이 편관 같다는 거죠. 정관 같지 않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막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여기에 막 매몰돼 갖고 이걸 뭐 아들인지 딸인지 막 이렇게 막 임신한 저 산모 사주를 가지고 막 뭐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임신한 산부인과 가면 요즘 제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예. 그 성향들을 그냥 보면 돼요. 자, 이번에는 지금 요 신금을 일간으로 놓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가 돌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관계가 잘 능수능란하게 되어야 돼요. 예. 이제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냥 비견급제로만 가지고도 다 보고 식간은 그냥 즉각 따라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죠. 자, 일간이 신금인데 신금의 정제는 지금 정관하고 있죠. 자, 신금의 정관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관이니까 그죠? 관이니까 나를 극하는 글자가 관이죠. 예, 그러면 나는 신금이니까 그죠? 나를 극하는 건 화가 됩니다. 그죠? 예, 화가 되는데 이 화에는 천간에 병화하고 정화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신금이다. 그러면 나는 음의 금이죠. 그죠? 그러면 병화는 양의 화고 정화는 음의 화가 돼요. 그죠? 그런데 정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음양이 서로 달라야 된다. 그러면 음양이 다른 거는 병화다. 그래서 신금의 정관은 병화다. 요 논리적인 과정이 여러분들 유추해내는 과정이 머리에서 단계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즉각 나와버리죠. 왜냐하면 요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체화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금의 정관은 병화하고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신금의 편인은 기토하고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가 머리에 완전히 박히면서 그 오행과 음양의 관계가 이제 신금하면 그대로 음금하고 탁 머리에 여러분들 뇌 속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탁 해야 요 중간 과정이 생략되고 식신의 편인은 하면 기토 바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요 관계가 여러분들 지금 갑부터
이제 지금은 신금이 비견으로 나와 있지만 또 나중에는 뭐 임수가 비견으로도 나오고 개수가 비견으로도 나오고 하겠죠. 예, 그렇게 쭉 돌아가는 과정들을 다 능수능란하게 하셔야 육친을 제대로 통변에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내가 이걸 다 하고 통변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예.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통변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그걸 따라서 해보는 버릇도 해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사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을개를 빨리 잡아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가 다 토대를 잡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명리학 통변은 여러분 죽을 때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예. 내 사주를 가지고 내 부모님 사주를 가지고 내 형제 사주를 가지고 내 아내 사주를 가지고 내 남편 사주를 가지고 내 자식 사주를 가지고 그 살아온 데까지의 어떤 상황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사주를 가지고 계속 보세요. 육친을 대입해보고 배운 이론을 적용시켜보고 계속 해보시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공부가 됩니다. 네. 자, 정관은 음양이 다르다. 그죠? 이정이죠. 다르기 때문에 일간을 융통성 있게 억제한다. 합리적으로 규제합니다. 자, 이 말은 곧 뭔가 하면 내가 더 잘되게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제해 주는 거예요. 평관은요, 그냥 일방적인 규제예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건데 정관은 그거보다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더 너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규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평관과 정관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과 사회질서, 사회질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권력이 들어가죠. 관성은요, 내가 명령을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니까요. 그게 이제 곧 출세가 되고요. 체면, 이건 인성하고도 같이 연결되는데 어떤 우리가 이제 출세 권력, 체면 권위하고 이 관과 인성이 다 같이 좀 엮여 있는 모양이죠. 왜? 정관이 실행하는 게 정관의 실행력이 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섞입니다. 그거를 세우고자 하는 것, 합리적인 바른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평가는요, 일방적인 바른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바른생활, 관이니까 보수. 자, 관성은 자기 고집만을 세우는 비겁에 대해서 네 고집만 피우지 말고 공동체의식, 자기의 도리를 다하라고 종용을 한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 우리가 비견급제, 식상, 재, 관, 인 하면 이 관성은요, 누구를 규제합니까? 비견급제, 나와 그러니까 우리 명조에서는 기본적으로 나죠. 나하고 나머지 비견급제들을 규제를 할 수 있는 게 이 관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사주에서 내가 주체니까 이 정관은 나에게 개인적인 네 욕심만 채우지 말고 이 관, 사회, 규칙, 도덕, 보수적인 어떤 전체적인 어떤 틀을 지키라고 요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사주에 무관 사주 있죠. 관성이 하나도 없는 사주. 그런 사주들은 지극히 어떻게 해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또 책임감도 약합니다. 이거 위주로 가거든요. 비견 위주. 자기 본의로 가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생각해보는 성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특히 비견이 더 심하겠죠. 자, 정관 이 부분은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